그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기억, 딱 이 어떤 부분이 오래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 영상을 좀 직접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한 영상이 있었어요. 예, 유명한 영상이에요. 뭐 네. 공터 동영상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공터 동영상. 네. 요거 보고 함께 좀 이야기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래, 맞는데, 내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네. 말이 막혀서 잘 안 예, 나옵니다. 저거 뭔지 아시겠죠? 예. 저게 뭐 하시는 건지. 저걸 뭔지는 알겠는데 저걸 유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유세라는 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유세. 예, 저게 낙선자 유세 장면이에요. 저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아마 2000년도에 부산으로 다시 가서 출마하셨을 때니까 대통령 되시기 약 뭐 한 3년 전쯤 되죠. 네. 2년 반쯤 전이죠. 그렇군요. 저렇게 쓸쓸하게 그 빈 공터 주차장에 사람도 없는 데서 선거유세 하던 분이 2년 반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야, 그 시간을 또 생각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노무현을 생각하죠. 예. 근데 저 쓸쓸한 공터에서 사람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저 남루한 풍경. 그 화려해 보이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그 쓸쓸하고 초라한 그 정치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저 영상을 왜 좀 같이 왔으면 했냐 하면 네, 그 이유가 저걸 견딘 분이라는 거예요. 저거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유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저 일상의 남루함을 견디면서 그 자신이 꾸는 꿈을 위해서 계속 간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산사 출마하셔가지고 종로 버리고. 저것이 저런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이전에 한 정치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모습, 본성 또는 강점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저런 걸 진짜 못 견디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 못 견디시나요?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왜 뭐 꼭 대통령이 돼야 되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전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런 남루한 일상들을 견디라고 내가 세상에 온 건 아니지 않냐? 나도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이런 욕망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 장시간 저런 쓸쓸하고 남루한 정치의 일상을 견딘다는 것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만뒀잖아요. 네. 근데 저걸 다 견디고 예. 부산에서 3번, 4번 떨어지면서 저런 식의 선거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그게 대단한 거죠. 저는 정말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조금 경계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근데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딱 접어놓고 그냥 있었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건 미화가 아니고요. 예, 느꼈던 독한 분이세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네. 다 생활하기 바쁘신 와중인데 딱 한순간만이라도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한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제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제게 성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게 승리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죄악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또다시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한 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선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2일 부산 북방서울 지역의 합동연설회장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곧바로 한나라당의 허태열 후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허 후보의 이날 연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됐습니다. 허 후보는 먼저 청중들을 향해 요즘 살림살이가 나아지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자 허 후보는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스스로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곧바로 허 후보의 준비된 지역감정 발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요직의 부산 출신이었다. 몇몇 사람이 눈에 띄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한다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허태열 후보의 발언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 수완이 있어도 이젠 다 틀렸다.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비굴하게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허 후보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8개월 전 부산에 내려올 때부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며 공을 들은 터라 이제 막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민심의 돌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맞는데, 내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호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그 옛날 신하는 비록 버림받았을 때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었다. 오늘날 유권자들이 군주의 자리에 올라있다. 정호에서 출마하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현대판 신하. 오늘날 정치인의 숙명이 그 아니겠는가.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민주당은 전라도 접근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키웠고, 전라도 사람이 사랑하고, 전라도 사람이 지지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나라당은 부산 시민이 키웠고, 부산 시민이 사랑하고, 부산 시민이 지지한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존경하는 북부 애국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자 허태열입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노무현의 패배, 그 아쉬움이 남긴 여우는 길고도 짙었다. 노무현의 전쟁,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자. 그의 좌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네 탓이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기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라는 이름으로 화합을 말하려거든. 낙동강은 통해서 서로 흐른다.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지류를 넉넉한 가슴으로 받아들여 하나가 되고 대하가 되고 역사가 된다. 그래서 낙동강은 언제나 위대하지 않다.